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겪게 되는 불편한 증상, 바로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 문제, 흔히 말하는 야간뇨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난밤에도 한두 번, 아니 3번 이상 일어나서 화장실에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분명 잠을 청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어김없이 소변 신호가 찾아와서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야 했던 경험, 아마 대부분 공감하실 겁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뒤 다시 눕지만 이미 한번 깨어버린 잠은 쉽게 이어지지 않고 뒤척이다 보면 어느새 창밖은 희미하게 밝아옵니다. 깊은 잠은 사라지고 몸은 무겁고 하루의 시작부터 피곤함이 몰려오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다들 겪는 거라는데 어쩌겠어.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문제를 단순히 노화 때문이라고만 여기지 말고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제가 발견한 것은 밤에 자주 깨는 그 원인 뒤에는 단순한 방광 기능 저하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성 염증이라는 숨어있는 범인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보통 상처가 굼거나 피부가 붉어지는 것을 떠올리실 텐데 진짜 무서운 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고 조용히 온몸을 돌면서 우리 혈관과 장기, 근육, 신경을 갉아먹는 만성 염증입니다. 이 만성 염증은 방광벽을 예민하게 만들어 밤마다 소변 신호를 보내고 무릎이나 허리에 자리 잡으면 관절염이 되어 통증을 일으키며 혈관에 쌓이면 결국 치매나 뇌졸중, 심장병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미국 타임지가 만성 염증을 두고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밤에 자주 깨어나는 현상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절박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하고 단순히 방광이 약해서 그렇겠거니 하고 넘어가곤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만큼은 그 경고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은 물을 적게 마셔야겠다, 저녁에 짠 음식을 피해야겠다일 겁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저녁 7시 이후에는 물을 전혀 마시지 않고 김치조차 물에 씻어 먹으면서까지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어온 상식이 사실은 몸을 더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소금에 대한 오해입니다. 소금은 평생 원수처럼 여기며 피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고혈압, 심장병의 주범이라고 들었으니까요.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소금 섭취가 오히려 밤소변을 줄이고 몸의 수분 균형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본 나가사키 대학 연구팀은 야간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소금 섭취량을 조절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무조건 소금을 줄인 그룹보다 오히려 적절하게 조절해 섭취한 그룹에서 밤에 깨는 횟수가 뚜렷하게 감소했습니다. 전 세계 의학계가 주목한 연구였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소금은 단순히 짠맛을 내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 몸의 수분을 붙잡아 두는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낮 동안에는 모르지만 밤에는 호흡과 땀으로도 수분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원래 밤에 소변을 줄여주는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이때 몸속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뇌는 이를 보충하기 위해 강제로 소변을 만들어내려 합니다. 그 결과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되는 거죠. 즉, 문제는 물을 많이 마셨느냐 적게 마셨느냐가 아니라 우리 몸이 수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가 바로 소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김모 어르신은 밤에 4~5번씩 깨다 보니 하루 종일 피곤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고혈압 때문에 수십 년간 짠 음식을 극도로 피하며 살아오셨는데 정작 혈압은 약으로 조절해도 밤소변 문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금 섭취 방법을 조금 바꿔드렸더니 일주일 만에 선생님, 신기하게도 새벽에 2번밖에 안 깼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또 다른 환자분 68세 여성은 저녁부터 물을 아예 입에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밤마다 갈증 때문에 깨고 소변도 잦았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아주 소량의 좋은 소금을 타서 드시게 했더니 밤새 목이 덜 마르고 화장실도 덜 가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삶의 질을 바꾸는 걸 직접 보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금의 양과 질입니다.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하루 필요량을 넘어서는 과다 섭취는 분명 해롭습니다. 하지만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은 반드시 채워져야만 수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밤 소변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천일염, 히말라야 소금처럼 가공되지 않은 천연 소금에는 미량 미네랄이 풍부해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밤마다 깨는 이유는 단순히 방광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몸속 만성 염증과 수분 불균형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의 첫걸음은 물을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들기 전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량의 좋은 소금을 섞어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혹시 낯설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소금이 몸에 좋다고 그동안 반대로만 배웠는데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의학은 늘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우리는 그에 맞추어 생활 습관을 지혜롭게 조정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들기 전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을 아주 조금 넣어 마시는 것이 밤소변을 줄이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소금물에 단 하나, 레몬을 더하면 효과는 2배, 3배로 강력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레몬을 그냥 비타민C 많은 과일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레몬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잡고 염증을 낮추며 혈관과 방광 건강을 지켜주는 강력한 보조제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몬 속 칼륨 때문입니다. 소금을 먹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혈압입니다. 그런데 레몬의 풍부한 칼륨은 불필요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 혈압 상승 위험을 줄여줍니다. 즉, 소금물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레몬의 구연산과 비타민C입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속 만성 염증의 불씨를 꺼주는 소방수와 같습니다. 특히 방광벽과 혈관벽에 달라붙어 있던 염증 찌꺼기들을 청소해주면서 야간뇨와 염증성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이유는 레몬이 우리 몸의 순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레몬의 신맛 성분은 소화와 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고 피의 흐름을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그 결과 소금물의 좋은 성분과 레몬의 성분이 온몸 구석구석 발끝까지 전달됩니다. 즉, 흡수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소금은 수분을 붙잡아주고 레몬은 혈압을 지켜주며 동시에 염증을 씻어내고 흡수율까지 높여줍니다.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조합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준비합니다.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물은 좋지 않습니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여기에 천일염이나 좋은 소금을 손톱만큼 약 1g 정도 넣습니다.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몬즙 한두 방울 혹은 얇게 썬 레몬 조각 하나를 띄워주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만든 레몬 소금물 한 잔이 오늘 밤 당신의 숙면을 지켜줄 것입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 75세 여성 환자분은 밤마다 4번 이상 깨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지 일주일 만에 이제는 2번만 깨고 어떤 날은 한 번도 안 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낮 동안의 피로감이 줄고 표정이 훨씬 밝아졌습니다. 또 다른 80세 남성 환자분은 소변 때문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레몬 소금물을 시작한 후 다리에 쥐 나는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는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단순히 밤에 화장실 가는 문제를 넘어서 몸 전체의 균형이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소금은 반드시 좋은 소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정제염처럼 가공된 소금보다는 천일염, 히말라야 소금, 죽염처럼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이 좋습니다. 둘째, 레몬은 가능하면 생레몬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즙을 직접 짜거나 얇게 썰어서 넣어 드십시오. 레몬즙 음료나 가공된 제품은 당분이 많아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양을 꼭 지켜야 합니다. 소금은 손톱만큼, 레몬은 몇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넣는다고 효과가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구체적인 하루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기상 후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셔 몸을 깨우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점심은 평소처럼 드셔도 괜찮지만 국물이나 찌개를 너무 짜게 드시지 마시고 채소를 충분히 곁들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은 가볍게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단백질과 채소를 적절히 섭취하세요.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 오늘 말씀드린 레몬 소금물 한 잔을 꼭 챙기십시오. 이 습관 하나가 밤과 아침을 바꾸고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오늘부터 이 습관을 시작하신다면 3일 안에 달라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한 달, 6달이 지나면 과거에 불편했던 밤들이 마치 꿈처럼 멀어져 있을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그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같은 문제로 고통받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바꿀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밤과 행복한 아침을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